구축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신축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기피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싸게 사는 목적에는 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축이기 때문에 최초에 분양을 할 때 가격 거품이 껴있거든요. 주변 시세 플러스 건설사의 마진, 분양 대행 사무실의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거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세 조사를 잘 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신축 빌라 경매입니다. 요즘 아파트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신축에 대한 열망들이 아주 뜨거운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단기 매도로 하려면 준신축, 그러니까 15년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게 제 기조입니다. 최근에 매도 사례들을 봐도 뭐 빨간 벽돌 빌라 매도한 사례를 못 봤어요. 최대 15년이고 5년에서 10년 이내가 제일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주거지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가지고 빌라를 선택하더라도 컨디션이 좋아야 빌라를 선택하는 거지, 아니면 사실 내가 구축을 살 거면 구축 아파트로 가는 게 사실 이득이고, 근데 빨간 벽돌 빌라는 정말 재개발을 보고 가져가실 분은 구축 빌라를 해도 되지만 내가 정말 단기에 팔겠다, 지금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라는 기조에서는 15년 이내로 들어오는 빌라여야지 좀 매도가 되는 거는 같습니다. 사람들 눈이 높아져서 그래요. 이제는 사람들이 뭐 구축에 들어와서 뭐 고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시장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네. 빌라를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선택받는 게 신축 빌라가 아닌가. 맞습니다. 또 요즘 빌라를 막 짓고 있으면 사실 희소성 자체가 내려가는데 빌라를 안 짓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2024년 뭐 준공 이런 거는 없고 뭐 2022년, 21년 이런 게 이제 정말 경매로 나온 것 중에 가장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분양가로 감정가가 잡혔을 확률이 높으니까 가격은 높지만 그걸 싸게 받아두고 내가 갖고 있는다면 아파트가 올라감에 따라서 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죠. 빌라 경매 물건은 싸게 낙찰이 되고 있다 소식을 들었는데 네. 맞나요? 또 지역에 따라 정말 다른데 반값까지 내려가진 않아요. 신축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연식이 최근이면 최근일수록 같은 상품이라면 경쟁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경쟁률이 올라간다는 건 유찰이 더 될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구축이고 걱정거리가 많아야 유찰이 여러 번 되는 건데, 신축은 걱정거리가 사실 없잖아요. 물론 이제 감정가 엄청 높게, 시세는 3억인데 감정가 5억 잡혔어, 그럼 유찰이 뭐 많이 되겠지만 지금 최근 동향을 봐서도 그렇게까지 떨어질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축으로 치면 3천만 원 싸게 들어갈 거, 신축이니까 2천만 원, 1천만 원 가격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두 번 유찰된 것까지는 한번 찾아봤는데 두 개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있는 물건인데 4억에서 5억짜리 빌라가 한 번 유찰돼서 지금 4개 물건이 나왔습니다. 한 번 유찰됐지만 물건이 4개 나왔기 때문에 입찰 경쟁이 좀 분산이 또 될 거거든요. 이게 지금 건축 연도가 언제냐면 2022년이에요. 서울의 2022년 건축이면 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3년도부터 건설사들이 정말 어려워졌고 금리도 갑자기 올라가던 시기였고, 22년도에 지어져서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거의 진짜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지금 4개 호실이 나왔고, 이렇게 상태 보시면 딱 신축이고 주변이 거의 다 빨간 벽돌 빌라로 보이거든요. 서울 지역이라는 것도 포인트가 되고, 그 중에서도 주변 대비해서 연식이 좋다는 것도 비교 대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거죠. 전자지도를 켜면 사실 뭐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서울이라는 것 자체가 구로에 있던 물건 단기 매도한 거, 오르막에 있어도 매도가 되는데, 여기는 심지어 평지에 5분만 걸어가면 이제 신창초등학교까지 있고 앞으로는 천이 흐르고 버스 정류장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타면 4호선 수유역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감정가가 4억 4천인데 한번 유찰돼서 3억 5천이 일단 됐고요. 권리 분석 문제 없고요. 전용 면적이 19평입니다. 서울에 19평이면 진짜 큰 거거든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고 테라스 공간 같은 데가 있거든요. 방 면적만큼 좀 큰 공간이 있고, 202호가 지금 이런 모습이고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방 3개짜리 입찰하고 싶다면은 이 5억 3천짜리를 입찰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5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진 거는 아파트랑 또 비교해서 보면은 괜찮을 수 있는 거죠. 신축이니까. 이거는 방이 3개, 화장실 2개, 물건이 4개 나와 있으니까 경쟁이 낮을 만한 거. 저 같으면 여기 중에서 뭐 하나는 조회수 낮은 거를 본다던가, 아니면 향 자체가 뚫려 있는 데는 아무래도 경쟁이 또 치열하겠죠. 그래서 뚫려 있는 것보단 조금 막혀 있는 쪽을 본다던가.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 더 훨씬 더 싸게 받아야겠죠. 서울 지역은 엘리베이터 있고 신축이면 향이 조금 막혀 있어도 가격만 맞으면 되거든요. 가격을 내가 더 싸게 받는 느낌으로 물건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 두 번 유찰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 쪽에 있는 신축 빌라인데 전용 면적 21평에 권리 분석 이상 없습니다. 외관 이렇게 생겼고, 보존 등기일이 2021년도. 지금 공간이 보면은 제 마우스 커서를 한번 보시면 현관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아예 발코니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주방, 거실이 이렇게 따로 있고 방 3개가 이렇게 몰려져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베란다 공간이 주방 앞에, 내부를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주방 쪽에 식탁에 앉으면 바로 전망이 보이게 발코니 공간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있으면 사실 매도가 더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빌라는 이쪽에 있지만 주변으로 해가지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좀 둘러싸고 있거든요. 고속도로 타기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 중에서도 너무 외딴 섬에 있는 빌라보다는 아파트 단지랑 같이 인프라를 누리고 있는 빌라면 더 좋다. 내가 사는 데는 빌라지만
하지만 인프라는 아파트랑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건 또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4억 7천짜리가 지금 두 번 유찰이 돼서 2억 3천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신축이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아파트 단지랑 같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권리 분석 문제 없고 외관상 훌륭해 보인다, 그리고 인프라가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수요는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수요가 얼마 정도 낼 의사가 있고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보시는 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셔가지고 입찰을 잘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요즘 고양 지원 쪽에서 낙찰 사례 그리고 매도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확실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세 사기가 안 터진 지역이어야 되는데 파주는 또 전세 사기가 없었던 지역이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신축 빌라 경매다 보니까 네.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신축 빌라 자체로만으로 기피하는 사람은 없죠. 구축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신축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기피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싸게 사는 목적에는 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축이기 때문에 최초에 분양을 할 때 가격 거품이 껴있거든요. 주변 시세 플러스 건설사의 마진, 분양 대행 사무실의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거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세 조사를 잘 해야 됩니다. 너무 신축보다는 한 3-4년 정도 지난 거를 좋아합니다. 두 사이클 정도가 이제 새가 돌면서 매매가가 나오게 되거든요. 너무 신축이면 또 시세가 없습니다. 주변에 비교해야 되는 대상이 보통 신축 빌라 분양가니까 거품이 껴있는 가격인 거죠. 집에 하자 이런 거는 보통 없을 거예요. 신축이니까. 임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에너지를 시세 조사에 쓰는 거죠. 가격 거품이 껴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 최대한 단기로 파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걸 갖고 갔을 때 가격 거품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빠질지 예상이 안 돼요. 예시로 들면 여러분들이 신차를 샀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감가가 수백만 원이 될 텐데 2년 뒤에 판다고 했을 때 얼마 가격이 돼 있을지 예상이 되나요? 물건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속도는 처음이 가장 빠릅니다. 근데 신축을 샀다는 건 그 처음에 샀다는 거거든요. 가격 거품 플러스 문을 여는 순간 감가상각이 빠르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4년, 5년 정도가 지나면 그 속도가 점점점 더뎌요. 5년이 지난 뒤부터 떨어지는 감가는 자재 아니면 내부 상태 이런 것만 감가가 되는데 이 신축 빌라는 떨어지는 속도가 처음에 낙차폭이 큰 게 건설사의 마진, 분양 대행 수수료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빠지게 되니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신축 빌라일수록 가격 조사를 더 확실히 하고 보수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애초에 그냥 신축이지만 한 2015년, 16년도랑 비슷한 선상에서 가격 조사를 하시면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신축을 지은 땅 주변으로 해서 또 비슷한 빌라들이 막 들어올 수 있는 땅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신축이어도 상대평가거든요. 상대적으로 내게 신축이어야 메리트가 있는 건데 내년, 내후년에 계속 착공되는 뭔가 빌라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 거는 구축으로 간주가 될 수 있어요. 주변에 남는 토지들이 있다던가 지상주차장처럼 쓰는 공간들, 쓰는 땅들이 많이 있다, 남아져 있다 하면은 보수적으로 입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봤던 물건처럼 주변에 뭐 빽빽하게 빌라들이 들어와 있다던가 상가들이 들어와 있다던가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던가 이런 거는 단기간에 뭐 허물고 새로 신축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남들이 안 보는 거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면 경쟁에 너 구축 빌라 보라고 해야지 왜 준신축 아니면 신축 이런 걸 보라고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어쨌든 단기 매도 측면에서 구축 빌라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준신축급 이상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경쟁이 있다는 거는 알고 봐야 된다는 거죠. 경쟁이 있다는 건 내가 입찰을 한두 번 해서는 낙찰이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입찰을 여러 번 해보고 수업 시간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거든요. 시세 대비해서 얼마를 싸게 써야 되는지 그 잣대를 가지고 계속 입찰을 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는 똑같은 기준으로 10번, 20번 이상 입찰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빌라는 5번에서 뭐 10번 사이면은 낙찰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찔러보는 거죠. 운이 나쁘면은 사실 10명 들어올 수 있는 거 15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계속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쩌다 보면 10명 들어올 물건들이 뭐 3명, 2명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리치스쿨이 시세 조사를 잘 하기로 소문이 좀 난 것 같더라고요. 댓글도 달리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하고 입찰가를 쓰냐. 그 댓글 달렸던 영상의 주인공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본인이 어떻게든 성과를 내가 만들어 오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그 구로 빌라 그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익숙해지고 나면 별게 아닌데 이거는 정말 기술이에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여러 툴을 통해서 한 요 정도면 무조건 이게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보통은 이제 빌라 시세 조사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방법을 일단 모르는 거죠. 아파트처럼 네이버 부동산에 안 나오니까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한 가격 선이 다 비슷하게 일치하면 확신이 점점점 들거든요. 내가 가격 조사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예를 들면 실거래만 확인을 한다. 대조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빡세게 시키는 게 가격 조사예요. 미션도 제일 어려우면서도 시간 소요가 많지만 그걸 확실히 수행하신 교육생들은 빌라를 아파트 시세 조사하듯이 하죠. 확신을 갖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